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남용우 과장입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대상 교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교육은 2021년 융복합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참여기업들, 그리고 모니터링 업체, 감리 및 시공업체들, 2022년 융복합 지원 사업에도 관심이 있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교육은 1월 29일 날 2021년 융복합 지원 사업 협약을 하면서 진행돼야 되는 교육이지만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집합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융복합 지원 사업의 진행 절차를 안내드리는 교육이며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협약 체결 방법,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록, 그리고 설치 확인 신청 및 정산, 그리고 사업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시간별로, 타임별로 나눠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파트인 융복합 지원 사업 진행 절차를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내용들은요, 2021년 융복합 지원 사업의 업무 진행 절차에 대한 컨소시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자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학위 내용들은요, 중간중간에 연도 중반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 진행 절차부터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최종 사업 계획서 및 설치 대상 정보를 제출합니다. 이거는 아마 9월에 기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하신 분들 모두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작년에 이미 저희에게 공문을 통해서 제출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는 협약 체결이고요. 올해 원래 이 협약 체결하면서 현재와 같은 온라인 교육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협약서는 지금 그 2월 중순인 현재에도 계속 발송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완료되지 않더라도 향후에도 보완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가 다 발송 중이니까 곧 받아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나라도움 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 배포되었을 때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2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여기 이나라도움을 통해서 컨소시엄, 즉 지자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전 단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 도움이 도입되면서부터 현재는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컨소시엄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보조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 3월과 4월 경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5번 절차는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다가 설치 계획서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건건히 좀 등록하셔야 되니까 뒤쪽에서 설치 계획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배워보겠고요. 이게 계획서가 다 등록된 다음에는 컨소시엄에서 시공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들어간 게 다 끝나고 나면은 아마 비슷한 시기에 되겠지만 잔여금이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요. 이 모든 절차는 상반기 중에 끝납니다. 6월에. 이게 아래 보시면은 잔여금 포함 보조금은 상반기 이내 100%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돈을 안 받아가시면 22년 융복합 지원 사업을 평가할 때 감점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필요시 변경하는데 사업계획서 변경은 2021년 사업은 9월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상반기에 모든 보조금을 교부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9월부터 변경이 가능하니까 현재 사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예산 수급이 원활치 않으셔도 상반기에는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신 다음에 9월이라든지 10월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 확인하고 정산을 한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는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최종 사업계획서 및 설치 대상 정보 제출합니다. 요거는 전자공문으로 전년도 9월에 받는데요.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공문으로 이미 제출하셨습니다. 작년도 9월에. 그리고 뭐 바뀐 내용이 있거나 혹시나 저희가 연락이 가서 이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약 체결은 원래 협약 체결과 동시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교육하기 위한 협약은 이제 온라인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체결했죠. 그래서 지금 사업비 전용계좌 신고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센터로 송부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이 문의사항이 있으신데요. 협약서 간인은 협약서 간인 및 앞뒤 페이지에 간인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 원본은 우리가 간인 날인해서 한 분은 보관하고요. 한 분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송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두 번째 중에 하나인데요. 협약 서류에 제출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인감증명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자체는 아마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우신 기관들이 있을 거니까 인영부라든지 사용인간계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도장의 기준은 통장에 찍힌 도장과 다르면은 사용인간계를 제출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컨소시엄에서도 참여 기업에다가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인데요. 이나라 도움에 사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나라 도움 내 저희가 현재 사업 등록을 할 거고요. 아직은 지금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센터에서 이 나라 도움에 자체 공모를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사업 정보를 등록합니다. 사업기간이랑 국고보조금 금액, 예산 단위,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다만 전년부터 저희가 주의시키고 있는데요. 사업 등록할 때는 국고보조금만 입력해 주세요. 지방비와 민간 자부담금은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입력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나라 도움에서 지방비를 국비로 인식해서 가끔 교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권한은요, 미리 지금 좀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용자는 이나라 도움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 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청을 하실 때는 신규 사용자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마 지자체별로 관할이 있을 겁니다.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을 예로 들어보자면 울산 남구에 기존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울산 중구나 남구에 뭐 중구라고 쳐볼게요. 그럼 중구의 담당자가 새로운 담당자를 권한을 추가해 주셔야만 연도별로 권한을 따로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사업 등록이라든지 정산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많이 질문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자체는 비예치형, 공공기관은 예치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지자체니까요. 아마 비예치형을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협약이 끝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2018년 이전에는 이 보조금을 받는 게 저희가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였다면 현재는 이 나라 도움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컨소시엄에서 먼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승인한 다음에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 더 생겼죠. 이거는 기재부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절차니까요.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보조금의 70%를 먼저 드릴 거예요. 저희 예정하는 거는 3월경에 70%를 먼저 드릴 거고요. 4월 말경에 나머지 30%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급금 신청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데 보조금 지급 신청 공문은 저희한테 별도로 보내주셔야 되고 통장사본, 보조금 신청서, 지자체 예산서 사본은 저희가 필요시 요청할 수 있는데 주관기관에서는 먼저 보내주시고 참여기관에서는 필요시 저희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하는 거 하시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나라 도움과 별개로 2호조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호조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두 번에 나눠서 하지 마시고 100% 금액을 먼저 한꺼번에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70%, 30%씩 나눠서 교부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편의를 위한 사항이니까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은 두 번 보내셔야 되는데 먼저 선급금 70% 신청 공문, 나중에 30% 신청 공문 별도로 받을 건데요. 2호조에는 보조금을 100% 한꺼번에 입력해 주셔야지 저희가 좀 처리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에서 2호조에서 신청한 다음에 광역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이 나라 도움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청, 광역시청 있죠.
거기서는 기초지자체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지금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의 예로 들어볼게요. 울산 남구, 북구, 중구가 만약에 융복합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예시를 들면요. 남구, 중구, 북구가 모두 신청해야지 광역지자체인 울산광역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한테 넘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0개의 지자체가 뭐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뭐 9개만 하고 1개만 안 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넘어올 수 없는 절차니까요. 빨리 1개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신청해서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공단 전자민원에서 설치계획서 등록 및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설치계획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일단 지원 대상에 대한 설치계획서를 등록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여기 두 번째 별표에 있죠. 동일 장소에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1번의 설치계획서 등록 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전부 신청하며 공단 지역본부에 설치계획서 검토 완료 후 설치 확인 신청은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해 따로 하게 됨. 자, 말로 적혀 있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밑에 EX가 있는데요. 설치 계획서 번호는 하나예요. 근데 태양광과 지열을 같이 신청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김철수 씨 집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지열도 설치한다. 이러는 경우에는 태양광 한 건, 지열 한 건 묶어서 설치 계획서 번호 하나로 신청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태양광 설치 확인하는 분 따로, 지열 설치하는 분 따로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설치 확인할 때는 에너지 원별로 2개가 부여가 될 거고요. 다만 처음에 설치 계획서를 만드실 때는 하나만 만드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신청하시는 컨소시엄 내 참여 기업에도 주의사항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잘 모르는 참여 기업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이 모든 거는요. 신규 전자민원 서비스 BPM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센터 홈페이지라고 인터넷에 신재생 에너지 센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www.knrec.or.kr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단에 전자민원에 그 다음에 4번에 융복합 지원에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 확인. 이거는 뒤에서도 한번 화면 캡처한 거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로그인 아이디는요. 그 엑셀 파일상의 컨소시엄 번호고 패스워드는 평가 과정에서 컨소시엄별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필요시 별도 연락 요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인수인계 시에 패스워드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연락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자체 아이디를 뭐 참여 기업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직접 연락해 주셔서 하시면은 저희가 패스워드를 재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계획서 검토 담당자는요. 지역본부 담당자입니다. 지역본부라 하면 지금 저희가 12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뭐 충북을 예를 들면은 세종 충북 지역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 설치 계획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세종 충북 지역본부에 전화 주셔서 검토 받으시면 되고요. 뭐 대전, 충남, 뭐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이렇게 지역본부 나눠져 있으니까요. 해당 그 내용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자료는요. 21년 신청 시 제출했던 파일을 그대로 자동 연계됩니다. 9월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랑 현장 사진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의사항인데요. BPM에 등록한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되고요. 신청 내역과 설치 내역이 상이할 경우에는 부적합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붕 위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뭐 마당에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하시기 전에는 먼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은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변경 승인 난 다음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 계획서 등록 방법은 등록 매뉴얼 첨부 파일을 별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자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민원을 한 건 처리하고 왔는데요. 신청자는 건축물 소유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는 건물주 거니까 건물 위에다 무언가를 부착물을 설치하는 것도 건물주의 승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우선이고요. 뭐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뭐 승인서라거나 이런 게 있는데 다만 해외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렇게 대리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리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김철수 씨 아들이 만약에 김계동 씨라고 하면은 서명은 김계동 씨가, 아들인 김계동 씨가 하지만 신청자는 아버지인 김철수 씨가 반드시 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ESS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부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도 아울러서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출 항목은 필수적으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대표이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거는 법인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는 이렇고요. 임직원은 대표이사 동의서 같은 거 예, 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지자체는 공인대장이라든지 예,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붙이셔갖고 가려서 스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나중에 예, 이미지 작업으로 삭제하셔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에너지원에 대해서는요, 설비 설치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예, 그래서 해당 개소의 사업비, 컨소시엄 전체 사업비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신청서와 에너지원, 사업비 용량 등을 확인하셔서 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경우에는요,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예, 계측점,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방안 등 모니터링 계획을 검토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니터링 업체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예, 모니터링 설치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예, 사업비는 모니터링 사업비만 별도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설치 동의서, 소유자 동의가 확인해야 되니까 저희가 필요한 거고요. 예, 서명 또는 인감과 대조하는 게 필요한데 공동 소유자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뭐 수인의 경우 아니면 요즘엔 부부의 경우에서 공동 소유로 해놓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대표 말고 다른 분들 공동 소유자의 동의서도 각각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 예정 장소 현장 사진 및 약도를 자동 연계해놔서 예, 필요한데 뭐 약도의 경우에는 그 어렵다면 지도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과잉으로 설치되는 걸 저희가 방지하고자 태양광의 경우에만 해당이 있는데요. 전력 사용량 고지서. 그래서 최근 1년 전후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올해 사업 선정하실 때 미리 받아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니까 별도로 끊는다고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신축해서 1년 미만의 경우에 미제출한다라는 거는 예외 규정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까지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요. 시공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시공은 이제 참여 기업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태양열, 지열 이런 설비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시공할 때 주의사항은 KS 인증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증 제품 의무 사용 대상은 아래 별표에 나와 있지만 태양광 모듈,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에는 인증 제품을 KS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만 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인정기구, 그러니까 콜라스에서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시험 성적서로 대체는 가능합니다. 뭐 현재 수열이라던가 소형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뭐 대용량의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로 대체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기준이 강화됐으니까요. KS 인증 제품을 의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참여 기업한테도 주의사항을 직접 컨소시엄 담당자가 안내를 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KS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대한 설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요거의 원별 시공 기준을 준수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면은 해당 내용을 좀 그 숙지해서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원별 시공 기준은 중간에 워낙 많이 바뀌어버리면 전에 거를 인정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기준 2020-26호 요거 기준으로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요거 먼저 뽑아서 안내를 해주시거나 요거를 좀 숙지하고 계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보조금, 자녀금 신청하는 방법은 처음 신청하는 것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녀금 30%는 국가보조금 중에서 선급금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청하고요. 그 하단표에 따른 첨부서를 포함해서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호조에서는 이미 100%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공문으로만 나머지 자녀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를 상반기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100%를 상반기에 받지 않으신다면 내년도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가 100% 상반기 중에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시공하다가 생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정산 절차에서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시거나 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상반기 중에 반드시 다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요. 보조금 지급 신청 공문, 그리고 보조금 신청서, 통장 사본, 착공계 하고요. 착공계 하자 이행 보증증권은 아시겠지만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자 보증증권을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지원 사업, 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한 건에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예를 들면요. 500만 원짜리 하자 보증증권을 끊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가구를 설치하면 1억 원어치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국비인 250만 원에 대해서만 끊는 게 아니고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만 끊으셔야 되니까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주관기관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여기업에서 알아서 끊어 오실 거예요. 다만 참여기업에서도 조금 경력이 조금 짧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금액을 하나씩 끊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신다면 아니다. 이 전체 사업에 대한 하자 보증증권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2호조를 통해서 자녀금 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신청할 때 100%를 이미 입력했다면 자녀금 교부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부 방법은 2호조 매뉴얼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공이 다 끝났다면 설치 확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설치 확인 등록은 공단 시스템인 BPM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BPM 접속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에 사업계획서 등록, 확인 이런 절차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앞으로 저희가 BPM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에너지 원별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에너지 원별로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다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속 주소는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에 융복합 지원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확인 담당자는요, 각 지역본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그 지자체에 담당하는 12개 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지역본부 담당자가 설치 확인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설치 확인이 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설비는 10%, 나머지는 전수 설치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의 장이 설치하는 설비가 조금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센터의 장이 지정한 설비는 기본적으로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복합 지원 사업 중에 건물에 설치하는 걸 제외하고 일반 주택에 설치하는 거는 10%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물은 100%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3kW 이하라고 되어 있죠. 호당 3kW 이하. 이게 주택 지원 사업 용량이거든요. 이 3kW 이하의 경우에는 10%만 골라서 설치 확인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태양열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것도 그 주택 지원 사업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지원 사업에 해당이 있는 설비는 10%만 본다 보시면 되고요. 지열은 17.5kW인데 흔히 ORT라고 얘기를 하는데 ORT 이하이면은 10%만 설치 확인한다. 소형풍력은 3kW 이하, 연료전지는 1kW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표본 설치 확인 10%는 가정용 설비의 경우에는 표본 설치 확인 10%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0군데를 가정을 설치하고 10군데를 건물로 설치하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군데, 100군데 중에 총 10군데인 건물에 설치하시는 거는 100% 설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90개 중에 10%니까 9개죠. 그러니까 총 19개의 설치 확인을
지역본부에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조금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치 기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 설치 확인이고요. 가정은 표본 설치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센터의 장이 정하는 설비에 설치 확인 절차를 요약을 하자면 지열 이외의 설비는요. 설치 계획서를 등록하면은 설치 계획서를 센터에서 지역본부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열 설비의 경우에는요. 설치 계획서를 등록하고 설치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천공공사를 등록하면요. 저희가 천공공사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지열 천공 확인 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천공 홀수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한데 일단 일반적인 가정은 그 자체 지열 천공 확인 보고서만으로도 가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물 지원 사업이라든지 큰 용량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나머지 양식은 지침 참고하시면 되고요. 별지 26호 서식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설치 용량이 17.5kW 이하인 경우에는 지열 이용 검토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설치 계획서 검토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17.5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용 설비는 이제 설치 확인하지 않고 지열 이용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 중에 큰 사업의 경우에는 지열 이용 검토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천공 확인까지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확인 신청할 때는요.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설비 설치가 먼저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판 부착이 끝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체 설치 확인 보고서까지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체 설치 확인 보고서를 할 때 저희 램스라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램스에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램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제가 지자체에 발급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모르시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지침이라든지 별지 24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서류는 인증서, 하자 이행증권, 공정사진, 모니터링 설비, 설치 기준, 사용자 점검 필증 이런 서류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요. 지역본부에서 서류 검토를 먼저 실시합니다. 첫 번째로 서류 검토. 그리고 모든 설치 현장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표본, 아까 10% 혹은 100%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표본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요것도 다 지역본부 담당 부서에서 하니까요. 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인데요. 3번에 보시면은 표본 설치 확인 결과가 부적합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요. 해당 시공기업이 설치한 동종 설비는 전수 현장 확인 실시할 수 있으니까요. 부적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설치 확인이 빠르다라고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본 현장 확인할 때 주의사항은요. 주관기관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표본 현장 확인할 때 부적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전수로 전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주관기관에 요거는 시공 관리를 잘 안 했다라고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 관리 체계들을 전부 다 가감점 지표로 저희가 반영해서 그 향후 사업 선정에 반영할 거니까요. 이런 그 전수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램스라는 설비가 재작년부터 들어와 있으니까 램스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확인하셔서 로그인 해보셔서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설치 확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설비 외의 경우에는요. 아래의 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열의 설비의 경우는요. 설비 계획서 검토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열 이용 검토서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열 이용 검토서가 한 다음에 천공 확인까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센터에서 설치 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1-2번입니다. 설치 확인 신청 시 주의사항은요. 설비 설치하고 명판 부착하고 자체 설치 확인 보고서를 첨부해서 설치 확인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램스.energy.or.kr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 해보셔서 설비가 다 등록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다 하시고요.
예, CID 번호를 공단 BPM 설치 확인 신청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CID라는 거는 램스 RTU마다 고유 번호거든요. 이거 고유 번호에 대해서는 뭐 뒤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CID 번호를 설치 확인할 때 입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공이 다 끝나고 램스 연동까지 다 끝나야지 설치 확인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중간에 어떤 단계를 스킵하고 바로 다음 단계 진행이 불가능하니까요. 램스까지 설치가 끝난 현장에 관해서만 설치 확인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24호, 25호 서식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시면요, 센터 설치 확인 담당 부서인 지역본부에서 설치 확인 신청서, 그러니까 설치 확인도 두 가지 절차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서류 검토하고요. 두 번째로 현장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이랑 전수 현장 확인이 있죠. 이 두 가지 절차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하는 거는 좀 건물 지원 사업 등의 큰 사업은 이렇게 전수 설치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지역본부에서 서류 검토할 때 램스 연동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램스 연동되지 않는데 설치 확인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컨소시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요. 예, 여러 번 반복된다고 조금 질려하지 마시고 램스 연동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필요시에 해당하는 절차인데요. 사업 변경 필요시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서가 완벽해서 이게 중간에 변경 없이 여기에만 설치하면 된다 하시면은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요. 21년 내에 끝내셔서 저희한테 결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작년에 설비를 신청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변경 상황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100% 수령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9월로 보고 있는데 9월부터 21년 사업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할 때는요,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센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원래 설치된 개소 A라는 지역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B라는 지역에 설치하고 저희한테 설치하기 신청하면요, 사업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설치하려던 지역에 원래 설치하려던 용량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이 만약에 있었을 때는요, 같은 에너지원, 같은 용량끼리 1대1 변경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처음에 태양광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으면요, 변경되는 내용도 태양광이어야 되고요. 처음에 태양광 3kg 하신다면요, 용량도 동일하게 두 번째도 태양광 3kg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 태양광을 태양열로 바꾸거나 태양열을 지열로 바꾸거나 이렇게 원별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축소되는 경우에는요, 예, 해당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하니까 국비는 최대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100개소 설치하게 했으면요, 가급적 100개소 전부 다 설치를 해주세요. 예, 장소를 바꾸는 거는 저희가 변경 신청해서 승인 절차에 맞춰서 승인을 해드릴 테니까 예, 개소는 유지해서 국비를 가급적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비는 최대한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3kW 10개를 모아서 30kW를 설치한다, 이런 것도 불가능하니까 예,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변경 신청은 공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예, 변경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 통보하면요, 변경 사업 계획서를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200개소 600kW에서 180개소 540으로 변경됐다면 변경 승인 공문 통보를 저희가 보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 변경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출 항목은요, 변경 신청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산출 내역서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변경 내역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지도가 이게 또 중요한데요. 예, 하나의 지도에 점으로 표시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읍에 100개소 설치한다 그러면은 작년에 그 사업 선정하실 때 그 지도에다가 태양광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태양열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던 지도 있죠. 이렇게 바뀌기 전후를 그 한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변경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제출 서류 목록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변경 신청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문이 센터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2021년 사업의 경우에는요. 12월 31일 날 사업이 종료되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변경이라 하면요. 사업기간 연장도 그렇고요. 설치 개소 변경도 그렇고요. 주소 변경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변경이잖아요. 이게 12월 말까지 변경을 하시려면 11월 말까지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급사업위원회를 통해서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평균 1년에 4회 개최하는데요. 3월, 5월, 10월, 12월, 3, 6, 9, 12월 하고 싶은데 6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그 익년도 사업을 선정하느라 조금 기간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3월, 5월, 10월, 12월 1년에 4번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이거 말고도 비정기적인 개최가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승인 이후 변경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BPM상의 설치계획서를 등록하고요. 변경하고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국비가 축소될 경우에는요. 최종 사업 완료 및 정산 후에 정산 금액과 함께 이자도 발생을 하니까요. 그것도 저희한테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나라 도움에서는 변경 신청은 안 하니까요. 이나라 도움에서 변경됐다고 변경 신청하지 마시고 2호조도 그대로 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절차입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은요.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은요. 별지 29호 서식에 보급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정산 내역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을 예상해서 미리 정산서를 준비하고 보고서와 정산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의무적으로 넣었는데 회계 정산 보고서 그리고 감리 업체들 이런 정산 보고서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잔액 반납함과 동시에 설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라. 이렇게 저희는 권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정산 보고서가 나오면요. 이제 남은 금액만큼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 절차. 11번 정산 및 보조금 반납 절차입니다. 주관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계법인을 통해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금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는데요. 13년부터 16년까지는 이나라 도움이 없으니까 그냥 저희한테 공문으로 정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절차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17년 이후에는 이나라 도움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저희 담당자 저거든요. 저에게 이메일로 정산 서류랑 금액 등을 먼저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회계 보고서라든지 정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저랑 몇 번 이제 수정을 많이 한 데는 6, 7번도 수정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메일이 오고 가다가 제가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정산이 완료되었으니 저한테 공문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정산 보고서를 문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서를 첨부해서요. 그래서 요거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공문 접수하고요. 정산 고지 문서를 송부를 드릴 겁니다. 주관기관에. 주관기관이라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자체에다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산 신청은 아까 저랑 미리 1번 절차에서 했었던 사업비랑 이자 얼마 반납하는지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저한테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업비랑 이자를 어떻게 반납하겠다라고 하면요. 이나라 도움에 연계된 정산 금액이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정산 완료 알림하고 고지서 발급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센터에서 전력 기반 센터로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기간 2주에서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해주셔야 되니까요. 1번 서류를 제출하실 때 만약에 1월 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납 고지가 3월 말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정산보고서 수정하고 이런 절차와 그 다음에 그 전력기반센터에서 고지서 발급할 때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니까요. 그런 기간을 놓고 한 8주 정도의 기간은 여분의 기간으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력기반센터에서 2주 안에 고지서를 발급을 해주면요. 제가 고지서를 이메일로 담당자한테 송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사업비를 반납해 주시면은 이 돈이 전력기반센터로 들어가고요. 그거 반납 결과 문서를 제가 그 전력기반센터에 돈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공문을 통해서 반납을 언제 했고 언제 지급했고 언제 뭐 완료되었다라는 증빙 자료까지 덧붙여서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하면요.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되는 건 사후관리와 하자보증증권이 5년 이상 끊겼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요청사항은요. 중간에 주관기관 담당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할 때는요. 이메일로 여기 기타 서식에 있는 표를 작성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담당자 변경해 놓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융복합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세부적인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